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지난번에 제가 그 여섯 번째인가요? 수업 끝에 그 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한다고 얘기를 했죠. 물론 여러분들이 중에는 그전 수업에서 이 두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, 일단 인간의 특성을 제가 지난 시간에 바로 머리라는 것을 생각 안 하고 얘기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죠?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, 한 강좌에서 뇌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일단 그 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뇌 따로 언어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그 뇌 따로 언어 따로가 아니라 뇌에서 언어를 이해할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물론 그전에는 이런 그 연구가 거의 불가능했죠. 근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사실 그 생명과학 쪽에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뇌도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.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얘기할 때 마인드란 말을 많이 썼죠. 사이클로지, 사이클란 말도 마인드라는 개념이고.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 우리가 생각이란 말을 하면 브레인, 그래서 브레인 널러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뉴로사이언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? 왜 뉴로냐면 뇌는 결국 그 천억 개 이상의 그 신경세포 연결고리라고 얘기하고요. 예, 그래서 그러한 엄청난 신경세포의 덩어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뉴로사이언스에도 큰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 모델은 그 밑에 여러분이 그 지금 자료를 보시면 figure 그 그림 1.21로 해서 Neuro Cognitive Language Comprehension 모델. 예, 그래서 우리가 소위 그 신경 인지 과학이죠. 그래서 언어 이해 모델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른쪽에 Functional Neuroanatomy of Language인데요. 결국 신경에 대한 분석이죠. 다시 해부하기로 얘기하시면 되고요. So with its processing phase, phase라는 말은 일종의 하나의 어떤 그 부분으로 예를 들어 단계가 있다면 1단계, 2단계, 3단계 우리가 이런 것을 phase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수가 되면 phases라고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우리가 보통 페이스를 조절한다라고 할 때 그 한 40km 마라톤 할 때 그때도 10km 단위로 끊어서 하지 않습니까? 마찬가지로 뇌도 그렇게 부분 끊어서 특히 프로세스 과정에 갈 때도 끊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페이스 또는 학자들에 따른 페이즈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defined in the initial neurocognitive, 아까 얘기했던 그 신경인지과학적 language comprehension 모델입니다. 그래서 language 그 밑에 네 번째 줄에 relevant brain areas are displayed. 그래서 이거 잠깐 이제 사진을 옮기면 그래서 스키마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스키마는 어떤 구조를 보일 때 여러분 교육에서 특히 그 교육학을 공부할 때 스키마란 말을 많이 하죠. 인간이 예를 들어 지식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을 때 스키마를 갖고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.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죠. 물론 1번부터 9번에 쌓여 있을 때 1번 안 가면 2번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. 구조는 되지만 경우에 따라 뭐 1, 3, 7로 갈 수도 있고 2, 4, 8로도 갈 수도 있고 또는 1, 2, 3 또는 1, 2, 9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구조 자체를 우리가 차곡차곡 겨처럼 한 켜 한 켜 그래서 스키메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left hemisphere 다시 여기 중요한 부분인데요. 여러분들 그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좀 진하게 보일 수 있죠. 예, 그래서 left hemisphere라고 얘기합니다. 예, 좀 넘어가겠습니다. 뭐 이것이 중요한 게 이게 색깔 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. 그래서 또 right hemisphere, 그래서 왼쪽 여러분 그림에서 왼쪽은 좌측 뇌, 오른쪽은 우측 뇌가 되겠습니다. 언어에 대한 현상을 가만히 보면 좌측 뇌가 훨씬 더 활발하는 걸 볼 수가 있죠. 여기에서 색깔 같은 경우가 우리가 부분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. 예,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 좌측에서 보면 회색 부분 있잖아요. 그 부분을 우리가 템퍼럴, 다시 한번 측두엽이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언어의 그 과정 중에서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측두엽이고요. 그 다음에 그 앞에 왼쪽 부분에 약간 분홍색이라고 할까요? 거기를 우리가 그 전두엽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예, 그래서
측두엽과 전두엽. 측두엽은 이게 이제 왼쪽 뇌의 왼쪽이 앞이고 오른쪽 뇌는 오른쪽에 더 오른편이 앞쪽을 이렇게 옆으로 벌려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. 이렇게 된 걸 옆으로 벌려놨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예, 그래서 이렇게 벌려놨다 해도 되고요. 그렇게 해서 언어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 밑에 그림 밑에 보면 우리가 잠깐 이거를 좀 크게 해서 볼 수가 있죠. 예, 그래서 프론탈, 이 프론탈이라는 게 밑에 부분입니다. 그래서 전두엽, 템포러리 축두엽, 오시피탈은 이제 우리가 뇌의 왼쪽 뇌는 뒷부분, 오른쪽 뇌도 뒷부분이 되죠. 안쪽으로 해서 그게 우리가 소위 안쪽에 그래서 오시피탈입니다. 예. 그 다음에 이제 파레이탈이 두정엽이라고 얘기합니다. 예, 여기다 후두엽, 아까 오스피탈은 후두엽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. 예, 그래서 그 그림을 잠깐 보시면 왼쪽에 이제 좌측이 더 훨씬 더 그 과정이 크다고 하니까 그 왼쪽에 보면 이거 노란 게 시멘틱스, 의미적인 측면이고요. 그 다음에 약간 붉은색이 로컬 신텍스.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주부, 술부 이런 걸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문장 구조 이해력. 그 다음에 약간 푸른색 쪽, 우리가 측두엽을 보면 위에 동그랗게 있죠. 그게 듣는 거.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좀 올라가서 인티그레이션. 여기 왼쪽에 보면 44번이 보이지 않습니까? 거기가 인티그레이션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컴플렉스 신텍스라는 건 바로 그 부분. 그러니까 인티그레이션은 뭐냐? 우리 오른쪽, 축두엽의 오른쪽에 나와 있고, 42, 37, 그 위쪽에 있고, 왼쪽 44가 컴플렉스. 결국 문장의 구조는 좌측에서 전두엽의 윗부분이 역할을 한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그 오른쪽 밑에 도표를 보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? 그 밑에 도표 보이시죠? 먼저 듣고 그렇죠? 그 다음에 부분 문법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? 단어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? 우리가 그것을 종합해서 문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의 시간이 보입니다. 이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방금 위에 있는 그림이죠. 그래서 어쿠스틱 포놀로지컬 프로세스, 다시 얘기하면 소리가 들어오죠. 소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? 이게 갈라져 한쪽은 프로세스 다시 얘기하면 문장을 소리로 끊는 거죠. I think that Mary is a student 하면 I think죠. that Mary is a student라는 게 끊어져야 되잖아요. 그 부분들이 되겠습니다. 예, 여기에 이제 인토네이션이나 뭐 악센트 부분이 있고 그건 소리로 들어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왼쪽에 그 인티그레이션에서 시멘틱에서 우리가 소위 그 신텍스 프레이즈 스트럭처 빌딩, 이건 뭐 어려운 말이니까 빼고 그냥 주부 술부를 만들어서 거기에 단어들을 어떻게 끼워 넣느냐. 시멘틱 우리 있죠. 그 단어 그 의미. 그 다음에 그걸 합쳐서 문장으로 해서 양쪽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소리 측면과 의미 측면이 같이 가는 일종의 이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하나의 뭐라 그럽니까? 하나의 그 페이스인데 이 페이스가 양쪽으로 갈라질 수가 있죠. 그래서 한 페이스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또 페이스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또 한 페이스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. 이처럼 인간은 그 두뇌에 있어서의 어떤 독특함 때문에 결과적으로 언어에 대한 능력을 할 수 있게끔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. 뭐 본능적으로 갖고 태어났다라고 촘스키는 주장을 합니다만 글쎄요. 기본적인 구조를 가는 건 본능적이란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닌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과연 인간의 언어가 그렇게 간단하게 본능 하나로 끝나는 것인가? 이것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. 예,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뇌의 특성과 언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자세히 봤지 않습니까?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수업을 해가면서 이 과정을 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, 오늘은 이렇게 뇌의 구조를 이해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바라봤고요.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교재 언어의 산책으로 돌아가서 인간의 어떠한 특징과 그 다음에 언어의 관계성의 부분 그 55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